최근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폐업 소식이 줄을 잇는 요즘, 나름의 전략으로 위기를 이겨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고기 중 특정 부위만을 집중 공략, 성형탄과 볏짚, 무쇠 불판까지 3번 구운 갈비로 시선을 사로잡은 이곳. 오히려 우리가 해주는 서비스에 손님들을 더 감동하고 한우를 직접 보고 골라 먹을 수 있는 정육식당. 품질 좋은 한우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직접 뼈를 발라내는 것은 기본. 특별한 메뉴로 마케팅까지 진행합니다. 얼마인데요? 요즘 팔려가지고. 손님들이 많이 와야만 조금 수입이 생기겠죠. 14시간 정성을 들여야 맛볼 수 있는 바비큐. 부드러운 속살과 육즙 가득한 바비큐의 맛을 위해 불과 사투를 벌입니다. 전문적으로 오랜 시간 만들어서 이렇게 맛있게 해주시니까 그 맛에 이제 저희가 오는 것 같습니다. 특정 요일 판매 전략으로 위기를 이겨내고 있는 곳도 있는데요. 12,800원이요. 이 2등급, 3등급 한우가 뭐 안 좋은 한우가 아니거든요. 또 저렴하게 열심히 팔 수 있는. 고물가 시대, 자신만의 생존 전략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음식점들이 즐비한 부산의 서면. 유독 한 가게 앞에 사람들의 시선이 모입니다. Because hungry and delicious. Oh, delicious. Yeah, I'm smell the good. Oh, really? Yeah. It's just down the road from where we're staying and it looks delicious. But we saw the awards. Yeah, just saw. 외국인들의 발길까지 사로잡은 것은 불꽃이 솟아오르는 불판 위인데요. 주인공은 볏짚으로 불향까지 입힌 소갈비입니다. 두툼한 살코기와 커다란 뼈에 그야말로 시선 강탈인데요. 이 두툼한 갈비는 우대갈비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소 한 마리당 딱 6대만 나오는 갈비 중에서도 최상급 부위라고 하는데요. 이야,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 아직까지도 우대갈비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요즘 많이 생기긴 했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우대갈비의 좋은 점이 갈비살보다 더 두툼하게 먹을 수 있고. 그러고 보니 갈비뼈 하나에서 나온 살코기 양이 꽤 많습니다. 일단 입에 향기가 확 쥐뿔 냄새 향기가 퍼지는 게 기분이 딱 좋아져요. 그리고 우대갈비라는 게 원래 그 소고기 부위 중에 제일 맛있는 부위라고 하더라고요. 소고기 중에서도 우대갈비라는 특정 부위만을 집중 공략. 불황의 시대에도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는데요. 고가의 소고기를 판매하는 만큼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재료인 갈비인데요. 갈비는 전문 가공 공장에서 1차로 손질을 합니다. 우대갈비라고 부르는 갈비뼈는 다른 갈비 부위에 비해 고가인 만큼 손질할 때도 신경을 쓰는데요. 갈비뼈 한 면에 살코기가 최대한 많이 붙도록 확인하며 잘라줍니다. 작업 후 절단면을 일일이 확인, 갈비의 상태도 살피는데요. 작업은 신선도를 위해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합니다. 보통 일반 갈비라고 말을 하는데 보통 이제 뼈대 6, 7, 8번의 탑 초이스 등급만 선별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6, 7, 8번입니다. 부드럽고 식감이 좋다고 알려진 꽃갈비 부위라고 하는데요. 뼈대를 그대로 살려서 자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흔히 LA 갈비라고 부르는 갈비 역시
6번, 7번, 8번 뼈를 쓰는데요. 중간에 조그마한 갈비뼈가 들어가도록 얇게 절단한 것이 특징. 같은 부위지만 절단 방식에 따라 이름을 달리 부르는 겁니다. 손질이 끝난 갈비는 진공 포장까지 하면 준비 끝. 이대로 최대한 빠르게 식당으로 보내집니다. 보통 갈비는 매일 필요한 양을 그때그때 확인해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미리 받아두지 않는 건 가공업체들을 비교해가며 갈비를 들여오기 때문인데요. 맛과 품질 유지를 위해 번거롭기는 하지만 발품을 파는 거라네요. 오늘 이제 100kg 정도 들어왔습니다. 100kg? 네네. 그 100kg 다 파는 거예요? 하루 한 1.5일 정도 양됩니다. 1.5일. 1.5일 정도? 네네네. 갈비는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손질을 해야 하는데요. 지방과 근막 두 가지를 제거하는 것이 포인트. 살코기 부분에 붙어있는 지방과 함께 근막을 제거, 최대한 부드러운 식감을 살려줍니다. 특히 갈비뼈 아랫부분에 있는 삼각형 모양의 지방은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데요. 마블링이 있는 꽃갈비 부위라 느끼함을 잡기 위해서는 꼭 잘라내야 합니다. 이렇게 매일 손질하는 갈비 양만 최소 80kg, 100인분 정도는 되는 양이라 손질만 2~5시간은 걸립니다. 고기는 한 40%는 로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고깃집과 그렇지 않은 고깃집의 차이는 얼마나 많이 걷어내느냐, 그 차이도 있습니다. 이만큼이 나오는 아, 네. 하루 자금량 반도 안 했는데 이만큼 들어왔습니다. 아깝다고 생각하면은 장사 못합니다. 예. 제 아이한테 먹인다 생각하면은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게 마블링 있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마블링을 첫 번째 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여기 살밥, 뼈부터 살밥, 살밥을 줘야 됩니다. 이게 살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살이 많아야 좋은 거기. 그 시간 주방에서도 준비가 한창인데요. 맛과 신선함을 위해 필요한 건 당일에 만들고 있는데요. 그건 무슨 육수예요? 땡초, 양파, 파머리, 멸치 이렇게 푹 끓인 겁니다. 이 육수는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네, 된장찌개 할 때 힘들더라도 이렇게 공정을 거쳐야지만이 좀 더 시원하고 깔끔한 맛이 나옵니다. 그래갖고 육수를 내면 이렇게 나오죠. 갈비만큼이나 곁들여 먹는 메뉴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직접 개발한 매운 고추 양념입니다. 얇게 채친 고추를 멸치 액젓과 설탕을 넣고 팬에서 볶아주는 건데요. 소갈비와는 찰떡궁합. 느끼한 맛을 잡아주는데 이만한 게 없다는데요. 조리법은 간단해 보이지만 차별화된 걸 만들려는 노력 끝에 찾아낸 메뉴라네요. 장사 준비로 바쁜 시간. 뭔가가 또 배달이 온 모양인데요. 갈비에 돌향을 입히는데 중요한 재료 중 하나인 볏짚입니다. 양이 꽤 많아 보이는데 이건 어디서 가져오는 걸까요? 저희 그 영천, 경북 영천에 저희 처갓집 그 삼촌이 아직도 농사를 짓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볏짚을 보관하고 다 작업까지 해서 보내줍니다. 보통 한 번에 받는 볏짚은 200kg 정도. 한 자루가 일주일치 분량이니 대략 2달 반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인데요. 그냥 볏짚이 아니라 2년 동안 건조해서 완전히 수분을 날린 볏짚만을 사용. 말리는 작업까지 끝낸 걸 보관해뒀다 가져오는 겁니다. 오랜만에 해서 힘드네요. 어느새 해가 지고 가게 문을 열 시간.
육즙 가득한 갈비를 맛보려는 사람들로 가득한데요. 이때부터 작업자들은 불과 사투를 시작합니다. 갈비가 구워지기까지 3번에 걸쳐 작업을 하는데요. 각 과정마다 사용하는 연료도 달라 굽는 작업은 불을 잘 다룰 줄 아는 경력자가 나섭니다. 1차는 성형탄을 이용한 초벌구이. 300도에서 400도의 은은한 불에서 갈비를 구워주는데요. 표면 전체가 연한 갈색빛이 돌 때까지 굽는 것이 포인트. 색이 바뀌었다 싶으면 2차 구이에 들어갑니다. 순간 온도가 1000도까지 올라가는 볏짚을 사용. 불향도 입히고 육즙을 가둬주는데요. 아, 이렇게 하면 불맛이 네, 짚불향이. 그러니까 짚불향 그러면 다 이제 맛을 안 봤지만 딱 머릿속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으로. 그 향을 이제 손님들한테 이제 옛날 기억을 떠올려주는 거죠. 우리 어릴 때 농촌에서 고기 먹던 그런 느낌도 있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 짚향이 고기에 배어들면서 그 스모크 향, 고기의 맛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짚을 쓰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육질을 위해 1, 2차 초벌 전체를 합쳐 오븐을 넘기지 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색깔이 노릇노릇하게 되지 않습니까? 볏짚은 초벌뿐 아니라 장식용으로도 쓰이는데요. 손은 좀 가지만 보기에도 좋고 볏짚을 사용한다는 걸 알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야, 갈비 크기가 꽤 크네요. 우대갈비 나왔습니다. 맛있겠다. 3차로 굽기 전에 먼저 고기를 잘라주는데요. 한 번 씹었을 때 톡 터지는 지방과 식감을 느낄 수 있는 최적의 두께는 1cm. 고기를 3번이나 굽는 것도 이 맛을 내기 위해서라네요. 와, 맛있겠다. 색깔 기분인데? 와. 어디다 올릴 거예요? 저 인스타에 올려요. 인스타에? 네. 일단 때깔부터가 완전히 직접 익혀 먹어도 되지만 고기는 굽는 사람에 따라 맛도 천차만별. 일정하고 변함없는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작업자가 직접 구워주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손 안 아프세요? 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아팠는데 점점 적응하다 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요. 근데 너무 잘 먹어요. 소금에 드시고 위에 고기들은 여기 청어리나 와사비 얹어서 드세요. 고기가 일단은 담백하고 느끼한 것도 없고 기름기도 별로 없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먹었을 때는 정말 정성이 가득 담겨 있는 음식 같이 맛있는 거 더하기 맛있는 거. 굽는 모습을 자리에서 직접 볼 수 있는 한국식 조리법이 외국인들의 눈길도 사로잡은 모양인데요. Peter good? Eat crab? Eat crab? 아하. really fantastic. It is so good. Yes, and I'm both curiosity and I choose it. 이런 노력들 덕분에 식당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데요. 덕분에 초벌구이 작업장도 바쁘게 돌아갑니다. 화로에서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 작업. 앉을 새도 없이 화로 앞을 지켜야 하는데요. 1000도까지 올라가는 불 앞을 지키다 보니 계절과 상관없이 온몸은 늘 땀으로 흥건합니다. 불 앞에도 하루에 몇 시간이나 있어요? 한 6시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갈비의 맛을 위해 폭염 같은 열기를 참으며 불 앞을 지키는 작업자. 노련한 손길로 갈비를 자르고 굽는 작업자까지. 갈비 한 점에는 여러 작업자들의 땀과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자꾸 줄이려고 요즘 자꾸 줄이려고 하잖아요. 다 셀프 서비스로 만들고 그리고 다 손님들이 그걸 많이 잡하게 만드는데 임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그런데 저는 반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할수록 오히려 우리가 해주는 서비스에 손님들이 더 감동하고 더 편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우대갈비 된장찌개 해드릴게요. 아, 우대갈비를 된장찌개 하는 거예요? 네, 저희 우대갈비 드시고 나면은 된장찌개 이렇게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갈비를 통째로 넣고 끓이는 된장찌개. 갈비대에 붙은 고기까지 싹싹 긁어 넣어주는데요. 이것은 된장찌개인가 고기찌개인가? 맛있어요. 금방 해내. 꽃갈비가 들어간 된장찌개. 제가 아는 그 맛 맞나요? 다른 데서는 느낄 수가 없어요. 일반 된장국하고 또 틀려요. 비주얼이 끝내줍니다. 맛도 고소하고 풍미도 가득하고 네 맛있어요. 손님들이 밀려들면서 주방도 정신없이 돌아가는데요. 쉴 잠 없이 바쁘기는 하지만 경력 많은 작업자의 진두지휘 아래 일을 진행. 작업이 밀리는 일은 없다는데요. 외식 업계에서만 14년째 일을 하고 있다는 작업자. 아이고, 대다. 너 많다. 아이고, 대다. 아이고. 아이고. 어머, 뭐가 또 있으려나. 여기 있죠. 우리 큰 손주예요. 네. 아이고, 이뻐라. 비싸갔나 봅니다. 우리 큰 손주. 따님이에요? 예, 딸이고, 우리 쌍둥이. 우리 큰딸 애들, 쌍둥이입니다. 일이 고될 때면 손주들을 보며 힘을 낸다는데요. 이런 일 하면 힘 안 드세요? 네? 이런 일 하시면 힘 안 드세요? 힘들죠, 저도. 다 똑같잖아요, 봐봐요. 다 똑같아요. 밤 11시 오전부터 시작했던 일도 드디어 끝이 보이네요. 식당 정리까지 마치고서야 작업자들도 한숨을 돌립니다. 이제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서 고기 한 점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는구나 라는 걸 한 번쯤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도 군포로 왔습니다. 한우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식당인데요. 식당이라고 했는데 정육점 같은 이곳, 정육식당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정육점이 있어 원하는 고기 부위와 양을 직접 고를 수 있는 건 기본. 아버지 여기 33,400원인데 남자들께 400원 깎아드릴게요. 직접 구매한 고기는 식당으로 가져와 바로 구워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지글지글 구워지는 한우. 보는 것만으로도 절로 침이 고입니다. 사실 한우 맛있는 거야 다 알지만 가격 때문에 엄두가 잘 나지 않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 가게 안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있어. 찍어서 오케이. 오. 5만 원도 안 되니 뭐 가격이. 야, 놓고. 와. 가성비는 너무 좋죠. 싸고 질 좋고 갖고 와서 먹고 믿을 수 있으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또 먹다 보면 그렇게 크게
큰 비용이 안 나가가지고 그래서 자주 오는 편입니다. 하나같이 가성비를 장점으로 꼽는 이곳, 비결이 뭔지 궁금하군요. 이른 새벽, 식당의 하루는 고기 받는 일로 시작되는데요. 직접 도축장에 가서 낙찰 받아온 것들입니다. 아우 30kg요? 단가를 낮추기 위해 직접 경매에 참여, 좀 더 저렴하게 한우를 들여옵니다. 고기는 보통 도축 후 머리와 내장을 제거한 4등분된 4분도체의 형태로 입고됩니다. 네, 잠깐만. 우리 물건 여름에만 좀 늦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항상 이 시간 좀 올게요. 네, 부탁드릴게요. 고생하셨어요. 고기 상태부터 꼼꼼히 살피는 작업자. 지금 소 한 마리랑 돼지 2마리 들어왔어요. 품목은 한우고 성별은 암소고 중량 380의 완뿔 C자가 돼 있는데 그래도 C 완뿔이 그래도 좀 더 마블링이 좀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육질도 조금 더 부드럽고. 맛을 위해 육량보다는 육질 좋은 것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선도가 좋아요? 네, 선도는 좋네요. 검수를 마친 한우는 이곳에서 직접 해체 작업을 진행합니다. 닭하고 하나 미리 깔아줘. 신선도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뼈와 살을 발라내는 작업인 만큼 칼 손질이 중요합니다. 칼 가는 방법은 있어요? 네, 칼 가는 거는 이제 이렇게 세우면 안 되겠죠. 이 날을 살짝만 세워서 이렇게 서서히 수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서히 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육고기 해체 작업 때문에 업체에 맡기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베테랑 경력자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의 겉에 있는 이 수그레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게 일반 구이용은 안 되고 이제 우리 해장국에 나가는 국수통에 넣는 겁니다. 이게 이 안에 보시면 이제 소 보면 이게 뼈에 있는 거 이게 달려 있는 게 소 한 마리에 이게 특수부위예요. 이게 제일 특수부위 토시살이라 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워낙 소 한 마리에서 다른 거를 다 2개씩 나오는데 요거만 유일하게 하나만 나와요. 한 개만. 이게 토시살입니다. 이게 아주 귀한 거죠. 안검이라고도 불리는 토시살은 주로 구이용으로 쓰이는 특수 부위인데요. 마블링이 많지는 않지만 육질이 부드러운 편이고 쫄깃한 식감까지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체 작업. 등심이 붙어있는 상체부터 진행됩니다. 능숙하게 움직이는 손길, 그에 맞춰 날카로운 칼날이 뼈와 살 사이를 가릅니다. 해체 작업은 뼈와 살의 이음새를 완벽히 알아야 하는 건 기본. 칼을 자유자재로 다뤄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요. 기계로 대체 불가,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흡사 조각하는 것과 비슷해 보이네요. 가장 처음 분리한 부분은 등심입니다. 이게 다 등심이에요? 네, 이게 등심입니다. 한 덩이 크기가 꽤 크네요. 등심은 크게 윗등심살, 꽃등심살, 아랫등심살, 살치살로 구분됩니다. 특히 살치살은 마블링이 가장 좋은 부위입니다. 등심 나오네. 상등 쪽은 뭐냐? 살치가 붙어 있죠. 이렇게 살치. 하등심인데 하등심에 이제 이렇게 새우살처럼 생겼다 해서 새우살이 있는 등심입니다. 예. 정말 딱 새우 모양이네요. 등심을 떼어내면 갈비뼈 부분만 남습니다. 보통 300~400kg이 나가는 소 반마리의 통갈비니 크기가 꽤 큰데요. 살보다는 뼈가 많은 부분, 얇은 막과 뼈의 경계선에 정확하게 칼날을 집어넣어야 하는데요.
거침없는 작업자의 손길에 뼈와 살이 분리가 됩니다. 이게 갈비 뼈였죠? 갈비살. 이게 뼈 한번 따로 불려주는데. 네. 갈비살이 포괄적으로 들어있어요. 갈비살 역시 부위에 따라 본갈비, 꽃갈비, 참갈비로 나뉩니다. 여기가 이제 소 앞다리라 하는데요. 정확한 용어는 이제 정각살이라고 하죠. 앞줄자 써서 정각살, 소 앞다리. 여기도 그 부위가 많이 나눠져요. 관절이 있는 다리 부위는 칼의 힘 조절이 관건. 뼈가 단단해 너무 힘만 줬다가는 칼끝이 부러지거나 다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또 부위가 나눠진 게 이게 이제 뿌리살이라 하는 건데요. 어느 쌀이요? 뿌리살이라고 해서요. 뿌리살이라 하는 건데 주로 육회나 불고기감으로 사용되는 부위인데요. 모양이 둥글게 감아놓은 실뿌리처럼 생겼다 해서 뿌리살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부채살이 가지고 이렇게 부채에서 뺀 부채살을 합니다. 이렇게. 부채살? 네, 부채. 혓바닥 모양처럼 생겼죠? 육즙이 아주 좋습니다. 육즙이 풍부한 부채살은 구이나 불고기에 좋습니다. 소 한 마리를 해체하면 보통 12개에서 14개의 부위로 분리가 됩니다. 제가 원래 마장동 생활을 IF 터져가지고 마장동 생활을 했어요. 힘들어서. 그때 이제 배우게 된 거죠, 마장동에서. 배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접한 게 이제 바로 옆에 가까운 데랑 제가 서울에서 살 때 이제 배운 거고. 당시 폐업을 하고 일거리를 찾아다니다가 접한 것이 육고기 해체 기술입니다. 소 한 마리를 해체하려면 혼자 4시간은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하는 고된 일. 하지만 덕분에 살 길을 찾은 건데요. 이제 곱창칼로 이제 이게 들어가서 다행히도 이렇게 들어가 다행이죠. 안 그러면 동미 끊어졌을 텐데 이렇게 들어갔으면 이렇게 들어가서 동미가 안 끊어지고. 빼꼼히 여기까지 칼이 들어가지고, 네, 여기까지. 칼가 이게 좀 많이 없어졌네요. 이게 다 칼자국이에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나갔죠? 네, 다 이제 뼈에 긁히는 자국, 칼에 스치는 자국들. 옛날에 다친 상처들 보시면 좀 어떠세요? 이렇게 열심히 배웠구나 하는 걸 느끼고요. 또 제가 이제 이걸로 이 칼로 먹고 사니까 이게 이제 직업이 된 거잖아요. 나름대로 이제 풋풋함도 있고 제가 잘 열심히 커왔다 하는 것도 느낀 것 같아요. 보시면 이쪽에 이제 부채살 쪽인데 이쪽에 이렇게 기가 막히죠 이게? 네, 이렇게 먹으면 아주 고소합니다. 향이 강해서 맛있습니다 이게. 쫄깃쫄깃하고요. 신선한 생고기를 맛보는 것도 작업자만의 특권입니다. 손질한 고기는 바로 판매하지 않고 육질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숙성 과정을 거칩니다. 각 부위별로 구분해 포장한 뒤 영도에서 보관하면 풍미가 더욱 살아난다고 합니다. 이곳은 습식으로 숙성을 진행, 완전히 공기를 뺀 진공 상태로 만들어주는데요. 염부위가 어떤 부위인가요? 지금 안창살이요. 아까 발굴한 거. 안창살. 숙성까지 마친 고기들은 부위별로 가격이 매겨지는데요. 낙찰가에 따라 변동이 좀 있지만 시세 대비 30% 정도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다네요. 경매로 구매해 품질은 높이고 해체까지 직접 해 가격은 낮춘 겁니다. 저렴하게 파는 편이에요. 박리다면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손님들이 많이 와야만이도 그래도 조금 수입이 생기겠죠. 안 그러면 힘들어요 지금 원체. 7시부터 시작된 해체 작업이 끝나면 어느덧 점심시간. 곧바로 장사 준비에 들어갑니다. 판매할 고기들을 소분하는 작업자. 300에서 400kg이나 되는 소 한 마리 해체 작업을 하다 보면 체력 소모도 크고 안 아픈 것이 없는데요. 말 안 해준다니까요? 고된 작업자에게 힘을 주는 건 역시나 동료네요. 시원하십니까? 좋아.
근데 이런 또 맛도 있어야 되니까 얼마 좋아. 약간 아버지와 아들 같은데요? 네,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의지하는 게 많죠? 네, 그럼요. 기술도 알려주시고. 오늘도 가게 안은 한우를 맛보기 위한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이야, 한우 한 상이 차려졌네요. 이 지글지글 소리는 언제 들어도 참 좋은 것 같네요. 구이도 좋지만 한우를 더욱 저렴하게 맛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는데요. 한우와 신선한 선지가 듬뿍 들어간 한우 해장국인데요. 해장국 나왔습니다. 이거 조금 끓이면서 드세요. 발라낸 뼈와 수구레로 진하게 낸 육수에 목심을 듬뿍 넣은 한우 해장국은 맛도 맛이지만 가격 때문에 많이 찾는 메뉴 중 하나라는데요. 맛있네. 뜨끈한 국물에 밥까지 말면 든든하게 속을 채우는데 이만한 게 또 있을까요? 아, 보고 있자니 뜨끈한 국물 생각이 절로 나네요. 뭐 고기가 그렇다시만 유거지 같은 것도 들어가고 이러는데 안 남을 것 같은데요? 엄청 싼 거죠. 요 근방에는 없어요. 싼 데가. 얼마인데요? 2,800원. 오, 진짜 싸네요? 네. 정말 메뉴판에 떡하니 2,800원이라고 쓰여 있네요. 정육점이 있어 가능한 가격이라는데요. 이 식당만의 마케팅 전략이기도 합니다. 맛있네. 이렇게 싼 데가 어디 있어요? 요즘에 가면 진짜 10,000원 이렇게 가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정육점이랑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유통 마진을 좀 많이 줄였어요. 고기라든지 거기 들어가는 음식물들이 조금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단가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해장국 같은 경우는 마진이 거의 없죠. 네. 이번에 찾아간 곳은 경기도 이천입니다. 비 때문에 더욱 운치가 있어 보이는 이곳, 산장같이 보이는데요. 산장이 아니라 텍사스식 바비큐를 만드는 곳입니다. 럽이라는 작업이고요. 저희는 고기를 최고 등급의 고기를 사용하고 고기 본질의 맛을 제일 끌어내기 위해서 럽은 소금과 후추로 최소한만 합니다. 바비큐에 사용하는 부위는 소의 앞가슴살 부위인 차돌과 양지 부분인데요. 브리스킷이라고 불립니다. 왜 그래 왜? 바로 들어갔어? 소스가 너무 매워요. 살살 뿌렸어야지. 이건 아무리 해도 적응이 안 되네요. 코가 약간 간질간질해요, 아버지. 럽 작업이 끝나면 예열된 그릴에 넣어줍니다. 가득 채우면 한 130kg 정도 됩니다. 보통 일주일 소비량이 1톤 정도 되는데요. 그릴에 고기를 넣고 12시간 동안 천천히 굽는 바비큐. 굽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지금 뿌려주고 있는 건 애플 주스입니다. 애플 주스요? 네. 이거 왜 뿌리는 거죠? 장시간 구워졌을 때 구울 때 겉이 너무 마르지 말고 수분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수분 보존은 육즙을 가두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바비큐용 장작은 향과 화력을 고려해 참나무를 쓰는데요. 중간중간 나무를 넣어가며 125도 전후의 낮은 온도를 유지하도록 불 조절을 해주는 것이 관건. 불과 씨름을 해야 합니다. 네. 저 이제 처음 봤거든요. 요거는 이제 네, 그렇고 미국에서 직접 공수를 해온 겁니다. 바비큐는 소고기의 조리 형태의 하나인데요. 미국에 뿌리를 둔 조리 방식이라 현지에서 조리법도 배우고 도구까지 가져온 것입니다.
작업을 시작한 지도 어느새 4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때가 되면 2차 과정을 준비하는데요. 익은 고깃덩이를 꺼내 다시 한번 종이로 감싸는 작업입니다. 요거는 이제 부처 페이퍼입니다. 요거 또한 이제 육즙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종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정통 노하우를 사용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직수입해 온 이제 종이입니다. 최대한 텍사스 바비큐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까지 공수해 오며 정성을 들이고 있는데요. 종이로 감싼 후 다시 한번 포일로 고깃덩이를 포장하는 작업자.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인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또 이런 식으로 육즙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온도 유지나 뭐 랩핑이나 저희만의 최대한의 차별화된 노하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일에 감싼 고기는 그대로 다시 그릴에 넣고 구워주는데요. 이 상태로 8시간 정도 천천히 구워야 녹는 듯한 식감을 가진 바비큐가 완성됩니다. 저희가 훈연으로 하는 요리다 보니까 연기를 엄청 많이 먹습니다. 눈물 나시죠? 네, 이거 매일매일 울어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요. 훈연은 다 끝났고 이제 레스팅에 들어갈 겁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네, 아직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밖으로 나온 육즙을 다 이제 다시 고기 안으로 넣어주는 이제 작업입니다. 레스팅이라는 거. 그릴에서 꺼낸 고기는 포일만 살짝 뜯은 상태에서 1시간 정도 두는데요. 한마디로 뜸을 들이는 겁니다. 그야말로 마지막까지 기다림의 연속인데요. 드디어 오랜 시간 공을 들인 바비큐 개봉박두. 이거 완성된 거예요? 네, 여기 육즙 보이시죠? 이게 몇 시간 만에 완성된 스테이크예요? 12시간 만에 완성된 겁니다. 잘 마른 참나무 장작으로 무려 12시간을 저온에서 구워낸 바비큐. 입에서 살살 녹을 정도로 부드러운 것은 물론 육즙도 풍부하고 불맛까지 살아있습니다. 시간과 정성으로 만들어낸 묵직한 풍미가 담긴 바비큐입니다. 이 바비큐의 맛을 더욱 살리기 위해 야외에 캠핑장 같은 공간까지 마련한 거라는데요. 캠핑장 같다 여기. 지금 먼저 이쪽에 있는 건 이제 뼈대 부분에 있는 게 비프립이고 이건 비프립 6, 7, 8번 부분에 해당되는 가장 맛있고 비싼 부분입니다. 그 옆에 있는 건 이제 브리스킷이고 얘는 소의 가슴살 부분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저 대형 바베큐 핏에서 12시간 정도 이제 훈연을 통해 만들어서 굉장히 담백하고 육향이 진한 게 특징입니다. 이제 특히 지방이 녹아서 야들야들한 브리스킷 부분은 와인과도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보는 즐거움을 위해 통째로 가져와 해체를 해주는데요. 야들야들한 모습이 맛있어 보이네요. 뜨겁네. 12시간 구워낸 바비큐 맛이 궁금하군요. 맛있어. 되게 순하고 되게 부드럽고 전문적으로 오랜 시간 만들어서 이렇게 맛있게 해주시니까 그 맛에 이제 저희가 오는 것 같습니다. 좀 맛이 뭐라 그럴까 깊이가 있다 그럴까요? 그래서 진짜 이런 맛은 처음이다. 뭐 그런 표현일 것 같아요. 예. 자, 아름다운 밤입니다. 특별한 전략으로 고물가 시대를 이겨내는 곳을 찾아 이번엔 서울로 왔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서울에서 사람들을 줄까지 세우는 이곳, 대체 뭐 하는 곳일까요? 어디서 오셨어요? 하남시요. 하남 여기 한참 멀지 않아요? 조금 거리는 있는데 가격 대비 저렴하고 맛있고
그래서 항상 여기로 와요. 많이 저렴하죠, 저희들은. 예, 그냥 알죠, 우리는. 딴 데보다 고기 그 등급도 그렇고 질도 그렇고 저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지나가다 한 번쯤은 본 것 같은 문구. 고기가 들어오는 날에 맞춰 문을 여는 한우 전문 정육점입니다. 특정 요일에 오로지 한우만 판다는 것도 독특하지만 제일 눈에 띄는 것이 한우 가격인데요. 그래서인지 가게 안은 사람들로 붐빕니다. 123,000원. 여기는 이제 치마 양지예요. 이거를 그럼 저거 끼워서 네. 양지 두 분. 양지 두 분이요? 네. 이게 아무리 바빠도 이거 떼달라고 요청하시면 다 떼드려야 돼요. 워낙 저기 사업도 잘하고 장사도 잘하고 서비스도 좋고 사람이 좋잖아. 응, 사람이 좋아. 얼음팩 하나만 주세요. 네? 두 개 주세요, 얼음팩. 두 개네요. 얼음팩 두 개. 조심하세요. 9시쯤부터 해서 해 지고 한 8시 그때까지 계속 정신없어요. 경매한 한우가 들어올 때만 문을 열어 신선한 한우를 사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얇게 썬 불고기는 이곳의 인기 메뉴랍니다. 불고기입니다. 네. 이거는 한 근에 얼마예요? 12,800원이요. 불고기에서 뭘 남긴다는 생각을 안 하고 팔고 있어요. 안 남기고 팔 수도 있어요? 조금은 남겠죠. 근데 거의 안 남기는 정도?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들이 편하게 집에서 반찬하실 수 있게. 600g에 13,000원이 안 되니 주머니 가벼운 이들에게는 이만한 게 없다네요. 거의 1년 365일 변동 없이 오히려 여기서 할인을 더 해드리면 해드리지. 한우는 상황에 따라 변동폭이 큰 식재료 중 하나인데요.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며 공급할 수 있는 건 2, 3등급의 한우만을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이 2등급, 3등급 한우가 뭐 안 좋은 한우가 아니거든요. 어떤 소들은 뭐 1등급보다 높은 경락 단가를 받을 때도 있어요. 2등급, 3등급 한우가. 근데 오를 때 보면 오르는 폭이 등급이 높은 소들 확 올라버리고요. 낮은 소들은 오르는 폭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저렴하게 열심히 팔 수 있는. 한우 가격으로 승부수를 던진 것이 적중. 고물가 시대에 딱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목이 엄청나게 걸려요. 그러니까 정육 이 업계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을 건데 조리하시는 분들도 똑같아요. 도마를 보고 계속 칼질을 하다 보니까 목이 계속 이렇게 텐션이 이쪽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목 부상도 많고 뭐 디스크 환자들도 많고 목이 가장 힘들어요. 잠깐 손님이 빠진 사이 늦은 점심을 챙깁니다. 오늘 점심은 한우가 듬뿍 들어간 컵라면. 한우 전문 정육점이라 맛볼 수 있는 특급 메뉴네요. 가게를 비울 수가 없어 라면이나 김밥으로 간단히 끼니를 때울 때가 더 많은데요. 그마저도 허겁지겁 먹을 때가 많습니다. 대표님 저 다 먹었어요. 네. 드세요. 아 이게 다 풀어서 어떻게 해? 괜찮아요. 배에 들어갑니다. 똑같아요. 동료들이 밥 먹을 사이 가게를 봐주느라 라면 먹을 때를 놓친 겁니다. 아이고 다 먹었네. 비빔라면이 돼버렸네요. 맛있는데요? 맛있어요, 그래도? 네. 건축학도에서 한우로 승부를 보겠다고 정육업계에 뛰어든 지 10년. 불어터진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워낙 제가 사실 진짜 없이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몸에 버릇이 배어버리니까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날 오후 대표님 전화요. 네. 예, 여보세요? 네, 지금 가능합니다. 아, 바로 내일이요? 선물 세트 들어왔는데 택배가 아니고
내일 직접 들고 가셔서 회사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약간 그런 식인가 봐요. 다이기에서 토탈 지금 3구짜리 등심 32개.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선물용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문과 동시에 바로 시작되는 작업. 모든 작업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한우가 뭔가 사치제보다는 편안하게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재가 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